코로나 사태는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만 했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가 상수가 되고 있고 언택트라는 영화에서 보듯 비즈니스가 디지털로 빠르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학에서도 상수와 수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기업이 맞춰가야 합니다. 원격 근무라는 상수에 맞추려면 조직이 더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얼굴 안 보고 일해도 척척 주기 맞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해야 하는 게 원격 근무 아니겠습니까? 디지털로의 수렴에 맞추려면 조직이 더 빨라져야 합니다. 밤에 모바일 주문하면 새벽에 도착하는 게 바로 디지털입니다. 기업의 결정과 실행도 새벽 배송처럼 빨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는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확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처할 재간이 없습니다. 비대하고 층층이 너무 많아서 무겁고 느린 조직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 포스트 코로나 맞춤형처럼 조직을 변신해온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2,500명 직원이 스타트업 300개처럼 일하는 회사. 유럽 최대 핀테크 회사 클라르나의 사례입니다. 가입자 수가 8,500만 명이고 매출이 350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유럽의 페이팔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성장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원 수가 2,500명을 넘어서자 조직의 비효율이 높아졌습니다. CEO가 점검차 회의에 참석했는데 아직도 2년 전 프로젝트를 붙잡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모두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았다. 다급한 마음에 컨설팅도 받아봤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아마존의 피자 두 판의 법칙과 스포티파이의 재즈밴드 조직을 동시에 접목합니다. 아마존처럼 피자 두 판의 법칙. 팀원의 수가 피자 두 판으로 식사를 마칠 수 있는 규모, 그 이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8명 이하로 꿀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소통도 활발하고 효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존 20명 이상으로 된 팀을 잘게 쪼갭니다. 엔지니어, 디자이너, 기획자 등 4명에서 8명으로 300개 팀을 만든 뒤에 각 팀에 하나의 프로젝트만 부여하고 업무 시간과 일하는 방식을 모두 팀에 일임했습니다. 마치 한 팀이 하나의 스타트업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스포티파이처럼 재즈밴드 조직. 음원회사 스포티파이는 애자일한 조직으로 유명합니다. 애자일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정하면서 날렵하게 보완하는 방법론입니다. 스포티파이는 애자일한 조직을 위해 마치 조직을 재즈밴드처럼 운영합니다. 각 악기가 특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기본 골격은 스쿼드라는 팀입니다. 8명이 넘지 않습니다. 전체 서비스의 한 부분씩 담당합니다. 이런 스쿼드들이 모여 트라이브를 구성합니다. 100명이 넘지 않습니다. 같은 트라이브의 스쿼드들은 정기적으로 작업을 공유합니다. 클라르나는 아마존의 피자 두 판의 법칙에 이런 스포티파이의 방식을 결합했습니다. 스쿼드처럼 베이직 팀. 아마존의 팀 빌딩 방식에 따라서 4명에서 8명으로 이루어진 베이직이 스포티파이의 스쿼드 역할을 합니다. 트라이브처럼 미들팀. 그런 다음 관련성이 높은 베이직들을 미들로 묶었습니다. 하나의 미들은 40명에서 100명으로 구성됩니다. 매달 세미나에서 각 베이직은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서로 조언을 구합니다. 스포티파이의 챕터처럼 러닝팀. 스포티파이의 챕터는 같은 트라이브 안에서 일하는 같은 직군의 모임입니다. 기획자 챕터, 디자이너 챕터 같은 식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경험을 나눕니다. 클라르나는 이를 러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스포티파이의 길드처럼 클럽. 스포티파이의 길드는 취미가 같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클라르나는 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예를 들면 와인클럽, 서핑클럽 등이 있습니다. 클라르나는 이렇게 아마존처럼 쪼개고 스포티파이처럼 종횡으로 엮으면서 혁신의 분위기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이 큰 조직에 속해 주어진 업무를 관성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하나라도 새로운 것을 해보려 한다. 만일 당신 조직이 몸집이 너무 커져 반응 속도가 느려졌다면 조직을 잘게 쪼개보라. 스타트업처럼 아이디어와 혁신이 넘쳐날 것이다. 둘째, 직급 직책 버리고 번호 매겨 잘나가는 회사. 이번에는 조직 내 층층이 쌓인 절차와 계층을 버려서 더 빠르게 소통하게 된 사례입니다.
직원 수 800명의 미국 거스토라는 회사입니다. 직원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전 세계 6만여 개의 기업이 이 회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회사 역시 회사가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업자이자 CEO인 조시 리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회사가 커지면서 우리도 다양한 직책과 승진 체계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다. 직원들은 일이 아닌 승진에 매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직위, 직책이 오히려 각 직원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더 헷갈리게 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직급 직책을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사원이나 대리, 부서 책임자, 이사, 사장과 같은 용어를 다 버립니다. 대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로 직원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만 자리에 적어 놓은 것이죠. 예를 들어 다른 회사라면 개발팀 디렉터라고 불렸을 직원도 이 회사에서는 그냥 개발팀 팀원입니다. 대신 자리에는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죠. 신규 서버 개발 총괄 책임 중. 물론 다른 프로젝트나 업무를 맡게 되면 적히는 내용도 바뀌게 됩니다. 연차가 낮은 직원이라면 서버 개발 프로젝트 중에서도 디자인 쪽인지 보안 쪽인지 구체적으로 자리에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호칭입니다. 그래야 더 수평적인 협업이 가능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만 적어 놓으면 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숫자를 활용합니다. 신입사원은 1번이 되고 CEO는 8번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면 보고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정하는데 예를 들면 1번, 3번, 6번, 8번과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직급과 직책을 없앤 대신 보상은 철저하게 성과 위주입니다. 뛰어난 성과를 냈거나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게 되면 연봉을 올리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직급이나 승진 대신 맡은 업무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정확한 업무를 책상 앞에 적어 놓으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업무도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니어도 능력만 있으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위계 질서가 사라졌고 수평적 관계와 빠른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한 직원은 이런 변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칭과 용어가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바꾸었다. 부서장들도 계급장을 떼니 자신을 다르게 생각했다. 그저 좀 더 경험이 많은 팀원으로 말이다. 이 회사의 성과를 연구한 토론토 대학의 로저 마틴 교수의 설명도 들어보시죠. 직책은 사실 매우 모호할 뿐더러 하는 일의 절반도 설명하지 못한다. 승진하고 싶다는 욕망이 그를 사로잡게 된다. 큰 규모의 기업은 한 번쯤 돌이켜봐야 한다. 관성적으로 직책을 만들고 연차에 따라 사람을 앉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셋째, 보스를 버리고 창살 같은 조직을 만든 고어텍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례가 기능성 섬유의 대명사인 고어텍스입니다. 세계적인 경영 전략가인 게리 하멜의 저서 경영의 미래에서 경영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회사입니다. 고어는 다양성이 중요시되는 미래 경영 환경에서 직원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창의적인 혁신에 성공했다. 이곳 역시 직급이 없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명함에는 사원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상법상 요건인 CEO와 CFO만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이들도 회사 안에서는 사원이라 불립니다. 여기에는 창업자인 고어의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그는 듀폰 엔지니어 시절에 카풀을 할 때 위계에 구애받지 않고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고어는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는 보스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연봉은 동료들의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보스가 없는 대신 팀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리더가 되는데 이 역시 임명이 아니라 동료들의 추대로 결정이 됩니다. 보스가 없기 때문에 조직은 사다리 모양의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직원 모두 수평으로 연결이 되는 창살형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직무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재무, 영업, 개발, 구매 등 직원별 고유 영역이 있지만 칸막이가 아주 낮습니다. 신입사원은 다양한 직무를 경험한 뒤에 자신에게 적합한 업무를 결정할 수 있고 기존 직원들도 동료들과 협의해서 직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의약품 부문의 한 직원은 기타 줄에 기름이 묻었을 때 음색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고어텍스에 들어가는 폴리머를 활용한 기타 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회사에는 음악 관련 제품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3년간 이 직원의 연구를 지원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엘릭서라는 기타 줄입니다. 이 회사의 보스 없는 창살 조직에 대한 게리 하멜의 평가를 들어보시죠.
창살 구조는 동일한 수준에서 중심점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가 중간에 막히지 않고 사방으로 흐를 수 있다는 뜻이다. 창살 구조에서 당신은 상사가 아니라 동료에게 봉사하며 매개를 통하지 않고도 동료와 협력할 수 있다. 정리하면 포스트 코로나는 누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냐의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래 위의 절차를 다이어트하고 종과 횡으로 창살처럼 빠르게 엮어야 합니다. 내 직급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